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준입니다. 오늘은 엽산 중에서 활성형 엽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9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폴레이트라고 하는 천연 엽산도 있고 폴리닉 애시드라고 하는 합성 엽산도 있고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라고 불리는 활성형 엽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엽산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보면은 엽산이 활성형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반 정도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량의 엽산을 줘도 엽산이 흡수되지 않고 대사가 되지 않는 엽산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산화적 손상, 염증, 암 등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엽산 유전자 변이가 국민의 거의 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반 합성 엽산이나 천연 엽산을 먹었을 때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형이 중요한 건데요. 활성형으로 엽산이 바뀌려면 MTHFR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MTHFR 효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 분의 결과지를 가져왔는데 C로 시작하는 게 있고 A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이분의 검사 결과를 보면은 두 개 다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도 있고 하나만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C로 시작하는 C677T 유전자 변이가 발생을 하면은 주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유산, 기형아 출산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A로 시작하는 A1298C의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 암도 잘 생기고 자가 면역이 잘 생기고 알러지가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뇌질환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폐증, ADHD,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치매, 정신분열증, 불면증,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당뇨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만성피로도 올 수가 있고 화학물질에 되게 민감해지기도 하고 NK세포, 우리 면역도 떨어지게 됩니다. A 쪽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보통 우리 몸에서 엽산을 25%에서 80%까지만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대사되지 않은 엽산을 발생해서 염증이나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들과 같은 용량의 엽산을 복용해도 몸에서 엽산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메틸레이션 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메틸레이션 대사가 이제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에 300가지 이상의 대사를 하는데 도파민,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건강한 뇌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해독에 중요한 글루타치온, 타우린 이런 걸 합성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이런 메틸레이션이 잘 돌아가야 이런 300여 가지의 병이 오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MTHFR 유전자 변이 때문에 엽산 유전자 변이로 이 메틸레이션 대사가 잘 안 돌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메틸레이션 대사 장애로 오는 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DNA, RNA 합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불임, 임신 중독증, 습관성 유산, 태아, 뇌척수 기형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고요. 글루타치온 합성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이랑 항산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정상이고 엽산도 있어야 되고 B12도 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이 글루타치온, MSM, NAC 이런 것만 투여한다고 해서 해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엽산과 B12도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 불면, 짜증, 불안도 올 수가 있고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이 오기 때문에 심장병, 치매, 뇌혈관 질환 거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의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에스트로겐 누세증, 그러니까 자궁, 근종, 유방의 혹, 생리전 증후군 이런 것도 잘 생길 수 있고 메틸레이션 대사가 안 되면 해독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대사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엽산이고 엽산이 필요한 대사가 바로 메틸레이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5mg의 합성 엽산을 주는 것보다 활성형 엽산 400μg 거의 뭐 10분의 1 이하의 용량을 주는 것이 줬을 때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더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형태의 엽산을 먹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있는 엽산을 먹는데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이 자꾸 안 되고 7보다 자꾸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런 엽산 유전자 변이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능학 병원에서 검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형 엽산은 일반 엽산과는 달리 우리 몸에서 불안전한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용량을 먹어도 안전합니다. 일반 엽산은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활성형 엽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